한 달? 아니야. 금강저를 꺼내놔야지. 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금강. 병원 갔다 다시 돌아온 금강저. 산불개호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어저께 참 또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같은 플랫폼에 2대를 대놔가지고. 엄마야. 그래서 이게 보통은 플랫폼이 다른데 이게 같은 데다가 대놓는 바람에 이쪽에 타야 되는지 이쪽에 타야 되는지 내가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이쪽에 타야겠다라고 하고 내려가고 난 뒤에 이쪽 걸 탔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즘 바빠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가 논문 종심, 제 박사 논문 종심이고, 그리고 다른 논문도 제가 또 심사를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들어가야 되는 거. 게다가 또 기차에 앉아가지고 또 열심히 논문을 보고 있었지. 아니, 내 거 말고. 야, 참 슬프지 않아? 나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 거는 안 보고 남의 거를 또 보고 고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차가 출발하지 않아서. 이것들이 또 뭔가 사건을 벌이고 있구나. 그랬더니 내가 사건을 벌이고 있더라.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겁니다. 좌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울산을 다 오는 거라서 다행히도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에서 바로 이제 끊는 거야. 서울은 지나쳤고 이제 광명에서 끊어서 울산을 잡아야 되고, 좌석 없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퍼뜩 잡았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표를 환불해야 되는데 이거는 핸드폰에서는 못합니다. 출발한 기차는 핸드폰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양을 잡아야 되는데, 야, 이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또 안 보입니다. 보통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놀라운 머피의 법칙이 있는데, 표를 안 끊고 타면 안내양이 잘 보이고, 표를 끊고 타면 안내양이 안 보여. 차장이 안 보여. 그럼 마법 같은 일이. 근데 이게 왜냐면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이게 계속 내 돈이 깎이는 거거든. 갈수록 깎인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찾았는데 출발한 지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40%를 야, 네가 안 보여서 내가 못 찾았다니까. 이런 슬픈 사연 참 전해드리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다. 살다 보면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라푼젤 에디션,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 형제 에디션, 만년필입니다. 요거를 내가 기가 막히거든. 스승의 날 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는 언박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약간의 고민을 이렇게 하고 이거 샀어. 근데 그림 형제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림 형제 아셔? 프로이센의 동화 작가? 근데 동화는 아닐 것 같고, 옛날 동화들이 다 그래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창작해냈다기보다도 그 동네에 전해지던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을 이제 각색을 해서 동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동화 작가가 만든 그게 이제 가장 그 중에서 그 동화집에 수록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라푼젤이에요. 라푼젤이 뭔지 아셔? 예전에 그 디즈니 영화 있었는데, 만화 영화. 여러분이 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이제 들어서 디즈니가 실사화한다 그래서 그거를 만화들을 전부 다 배우들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어떤 거는 잘 됐다. 알라딘 같은 건 잘 됐다. 이번에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너무 거지 같다. 이렇게 해서 평가들이 계속 갈리는데, 그런 실사화들이 시리즈로 일어나고는 있어. 그래서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라이온킹도 있었고, 뮬란도 있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뮬란 재밌게 봤는데, 딴 사람들은 거지 같다. 또 이렇게 또 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몽블랑에서는 매년 아마 만들 거예요. 매년 무슨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어서 더럽게 비싸게 팔아먹는. 제가 만년필을 작년부터 썼나? 제가 어렸을 때 만년필 썼었고, 그때는 파카를 썼습니다. 파카 40일인가? 진짜 그 당시에 뜨는 명품이 있었어. 지금도 아주 파카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파카 41이 뭐냐면 굉장히 유선형으로 이렇게 돌고래 같이 생긴 만년필이 있어요. 그거 금촉입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 체육 시간에 만년필 들고 나가야 돼요. 제 중고등학교 때
금촉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전 학년에서 아니 전 학교에서 거의 탑입니다. 보통은 바깥 45인가 뭐 이거 좀 거지 같은 거 스텐으로 된 거 애들이 그거 썼거든. 그 좀 잘 나가는 애들. 보통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금촉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셨는데 약간 이렇게 돈을 약간 이렇게 허투루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지금 괜찮아. 그래서 다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사인을 해라 이러면서 우리 형에게는 롤렉스를 주고 나에게는 만년필을 그것도 파카였는데 너무 거지 같아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였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였었어요. 그게 은으로 된 거였는데 상당히 괜찮은 파카 중에는 누가 몽블랑을 사줘서 파카보다는 몽블랑입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한정판까지 그 그림 형제이기 때문에 걔 동화책을 상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책이에요 책. 잘 못 알아볼 것 같은 말을 써놨네. 막 필기체로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아마 그림 형제의 그거를 복사한 거겠지. 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도 몰라. 그냥 그런 것 같아. 딱 느낌상 그런 것 같아.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참 부러운 게 그런 사람들 진짜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 남아있죠.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거 기념으로 넣은 것 같고 여기에는 만년필이 나옵니다. 이게 보증서 같고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은 잘 했어요. 왜 이렇게 이쁜 디자인을 했을까?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매년 이런 거를 발행을 해요, 얘네가. 그래서 이런 걸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 됐다 좋은 거예요. 됐다 좋은 거예요. 아니, 금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없어 보이잖아. 그렇게 하지 마. 금은 아닌데, 됐다 무거워요. 아무튼. 저는 무거운 거 좋아하거든. 이런 거를 사면, 이런 한정판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네. 1812 이렇게 쓰여 있고, 옆에, 잠깐만. 너무 슬프지. 1812, 1298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812년에 이 책이 발행이 됐었어요. 그 라푼젤이 들어있는. 그래서 1812년에 이 책이 발행한 걸 기념으로 해서 1812개를 만들었대. 그리고 이거는 1298번째라는 거야. 이게 연도가 더 오래된 거를 가지고 했으면 한 600년대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그럼 600개 한정판일 건데 그러면 더 의미가 좋을 건데 예전에 그거 몰라요?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붓글씨를 많이 쓰면 일찍 죽는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어야 가치가 올라가거든. 좀 너무 늦게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 아니요? 그냥 던지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 아니요? 그 라푼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 그게 아마 민담 계열을 각색한 거라서 내용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저도 그림 형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화책하고 그 디즈니 뭐 이런 걸 보는데 라푼젤이 뭐냐면 양배추예요. 양배추가 몸에 좋은 건지 아세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삼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 알죠? 산삼 오래되면 사람 변신하는 거 알죠? 전설의 고향 274화나 이런 데 보면 그거 나오잖아. 그래서 내 다리 내놔라 이래갖고 계속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삼이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에는 뭐 하수오도 사람으로 변신하고 뭐 변신 이야기들이 많아. 식물이 오래되면 그렇게 변신을 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조심해. 근데 쟤네는 양배추를 먹으면 이제 몸이 낫고 뭐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마녀가 양배추를 심었고 그 다음에 임신한 사람 이제 양배추를 먹고 몸이 나아요. 그때 이제 마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애 낳으면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임산부는 몸이 낫고 나중에 애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뺏긴다는 설정이거든요. 뺏긴다는 설정. 그리고 그거를 탑에다가 이렇게 가둬 놓고 걔를 케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디즈니 영화에는 어떤 식 설정으로 바뀌냐면 마녀가 계속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애가 필요한 거야. 약간 그 킹덤 같이 얘기하면 생사초 같은 죽지 않는
불로초를 먹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는 불로초를 불사약을 먹어가지고 걔를 옆에다가 계속 두고 그 에너지를 빤다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큰 높은 탑에다가 애를 가뒀대. 탑에다가 그 탑을 왕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첨탑 꼭대기에다가 가둬놓고 시계탑 같은 거예요. 유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딱 가둬놓고 그 맨 꼭대기에서 머리카락을 애가 늘어뜨려요. 금발의 머리카락을 쫙 성에 이렇게 늘어뜨리면 그걸 밑에서 타고 올라갑니다. 완강기 생각하면 됩니다. 뭔지 아세요? 완강기 아세요? 이게 비상용 무슨 밧줄 내려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거 머리카락을 그 탑에서부터 쫙 내려서 이렇게 밧줄같이 만들어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머리카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발이 성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그 마녀를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원숭이처럼. 그걸 모티브로 한 게 이거예요. 이게 성이에요.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저렇게 줌으로 해서 쭉 당겨주면 좋은데 여기는 그냥 제가 혼자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줌 당기려면 내가 가서 당겨야 돼.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하시는 분이 좀 당겨줄 거야. 그리고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노보살님께서 금이다라고 그리고 이거 금색도 아니요. 좀 이거 너무 금 없는 거 티내지 마. 금색도 아니.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쫙 휘날리는 거고 아마 이게 마녀를 상징하는 지팡이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성에서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내려서 그래서 그 마녀가 라푼젤이 양배추의 약용과 관련된 어떤 설화가 변형된 걸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그런 설화가 있었고 그게 독일 쪽에 있어 지금의 독일 쪽에 있었고 그거를 그림 형제가 차용해서 이렇게 변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푼젤은 성에 갇혀 있고 양배추는 성에 갇혀 있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머리카락은 양배추로 얘기하면 아마 그 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잎사귀. 마녀가 그거를 가지고 타고 그건 마녀의 전유물이었고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리스 로마 시간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불을 인간에게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불을 인간에게 보내준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간을 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에게까지 인간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뭐 그 이카로스거든요. 나중에 날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는 이제 저주받고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집단을 약간 악마로 묘사하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퍼뜨리는 이야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익점 뭐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수기술을 빼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던 거는 양배추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전제하고 있었던 거는 마녀고 그것을 이제 퍼뜨리는 게 양배추 이제 라푼젤이 이걸 퍼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나도 몰라. 나도 이런 거 전문이 아니어서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두드러진 생각들을 못 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 반복돼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보다 창의력이 없어. 그런 걸 보고 유사신화 구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설이나 민담에도 거의 비슷한 성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그냥 추정해 보면 그런 거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내려서 그걸 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녀가 그 양배추까지 계속 이탈하려고 하는 양배추 누군가 양배추를 가져가서 먹고 병이 났고 하는 것들로부터 막으려고 하는 성에다가 올려놓고 그 양배추를 막고 있는데 그래서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간다는 게 너무 설정이 재미도 있고 웃기기도 한 거야. 디즈니 영화에 보면 머리카락으로 무슨 뭐 백발마녀전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움직여. 머리카락을 마술처럼 부려. 그게 또 이제 또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또 이제 뭐 왕자가 또 뻐꾸기를 날리지. 야, 그건 너무너무 창의적이었어. 제가 라푼젤을 봤을 때 너무 창의적이었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서 남자를 타고 오게 해서 바람을 핀다. 이렇게까지 간절할 수 있는가? 야,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뽑혀 있지. 여러분은 많이 뽑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우리식의 이 야리한 그 표현 있잖아요. 옛날 표현. 3단 같은 머리. 그런 머리카락을 쫙 부러뜨려서 남자를 끌어올려서 그거를 바람을 피고 남자를 바람 피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아니니까. 뭐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하고 연애질을 한다더라. 그리고 또 그게 또 왕자라더라. 그래서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양배추를 가지고 있던 어떤 특수 집단에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그걸 통해서 건강과 행복이 이루어진다. 요즘도 누가 양배추 뭐 삶아 먹고 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화화한 게 이겁니다. 여기에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보고 싶지? 응, 보고 싶지? 이런 건 아마 금일걸? 그 촉 자체가 금일걸? 그런데 전체가 금 아니고 앞쪽에는 이리듐 같은 걸 붙여요. 만년필은. 맨 앞에는 살짝. 왜냐하면 금으로 하면 물러져서 금방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이렇게 쓰면, 글씨를 쓰면 이게 기가 막혀. 만년필 안 써봤지? 만년필의 좋은 점이 뭐냐면 종이를 가려요. 그 다음에 잉크도 가려요. 그리고 펜도 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감을 느낄 수 있어. 쓸 때. 약간 사각사각거리면서 갈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갈 때도 있고, 아니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중성펜이 일반화된 뒤에는 느끼지 못하는 약간 이렇게 손글씨의 이 손맛이 있어.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낚시하는 사람의 손맛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글씨를 써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한번 싹싹 또 지어내면, 제가 이런 단문 지어내는 거 전문가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거 지어내는 걸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못 지어내더라고요. 진리는 낭만이고 삶은 유희일 뿐이다. 진리는 근엄한 게 아니고 낭만적으로 흘러가는 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삶은 유희. 유희라는 게 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노는 게 아니고 그것을 즐기면서 반주해 보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본 책 중에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래서 진리는 낭만이고 삶은 유희일 뿐이다. 우리 그냥 즉석에서 지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잘 지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부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사람 얼굴 보고 그냥 지어내잖아. 우리는 이런 거 지어내는데 익숙해서. 자, 우리 보살님에게 처음으로 쓴 이 종이를 녹색 잉크, 아무 쓸모도 없지? 나중에 쓸모가 생길 수도 있어.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야. 빨리 돌아가시기 그래서 이 만년필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디자인을 근데 되게 생각보다는 잘 뽑았어요. 이거 2022년도 한정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거. 이거 오래된 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한정판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한정판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비싼 걸 사면 이게 필통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뚱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뚱뚱한 거 좋아해요. 뚱뚱하고 무거운 거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이게 약간 호리호리한 거보다 약간 이렇게 살집 있는 거, 제가 약간 복고풍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탑도 내가 그거 좋아하잖아. 백제탑 중에서 왕궁리석 탑 뭐 이런 거, 약간 뚱뚱한 거. 우리 약간 뚱뚱한 거 이런 거 좋아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비싼 걸 사면 보통은 서비스로 필통을 받고 이러는데 필통을 또 안 받아왔더라고. 너무 슬프다 이랬더니 또 필통을 사줬어요. 녹색 필통. 이게 기존의 필통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밌지. 여러분들은 필통도 힘들다. 필통도 버겁다. 가죽 아닐걸? 그냥 약간 그걸걸? 레자? 그리고 모든 몽블랑의 특징은 돌려서 여는 거예요. 내가 전에 누가 만년필 좀 한 번만 구경시켜 주세요 이래가지고 구경시켜 줬다가 뽑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놀랬는데 그거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그거 뽑으면 아작 나는데. 어린 왕자 에디션이었는데 그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고. 근데 그거 거기 이렇게 펜 쪽에 양 그림 있거든. 나 어린 왕자에 양 나오는지 몰랐네. 나는 어린 왕자가 나오기를 원했어. 근데 거기에 어린 왕자가 나오면 100만 원이 비싸대. 그래서 양.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왕자를 읽긴 읽었는데 내가 양 나오는지 나 정확하게. 어린 왕자 하면 어린 왕자 다음에 사막여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별, 조그만 별, 뭐 뭐 몇 호 행성, 뭐 이거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 양이 나왔나? 근데 내 거는 양이야. 양 하면 어렸을 때 양 맞은 초등학교 때 내가. 그리고 오늘 사리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사리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그 사리. 사리를 여기다 박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수리하다가 사리가 깨졌대. 여기 사리가 박혀 있거든. 그 사리가 깨졌는데 이게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이게 진짜 사리예요. 이게 사리. 안 보이지? 나중에 편집하시는 분이 귀찮더라도 좀 땡겨봐. 이렇게. 이거 진짜 사리. 이렇게 콩같이. 그거 잘못 만지면 굴러가. 자, 사리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약간 그 안 해도 돼. 그런 거 하지 마. 얼마나 궁금하겠어. 하지 마. 자, 그래서 사리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 약간 쌀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사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좁쌀같이 생긴 게 있어. 쌀이 커, 좁쌀이 커. 좁쌀같이 생기고 투명한 게 있고. 저 사리 먹는다. 저 잡아. 사리 먹는다. 내 사리 먹는다. 그게 이걸 건드렸더니 요 사리가 그렇게 폭발했대. 그래서 산산이 부서졌대. 이렇게 투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팥이나 안 그러면 그냥 쌀같이. 그래서 사리는 몇 과라고도 하지만 면립이라 그래요. 나달립자를 쓰거든. 나달립자를. 그래서 약간 쌀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불투명이에요. 투명사리는 머리하고 정신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대부분 머리 쪽에서 나오는 거고, 정신 집중을 많이 하면 그 에너지가 응결이 돼서 나오는 게 투명사리. 그리고 이 불투명사리는 보통 몸 배 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큰 거 있어.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 손톱만한 정도로 이렇게 큰 콩만한 사리들이 있어. 콩만한 사리. 그거는 단전호흡과 관련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색깔이 어떠냐면 그냥 약간 뿌연색 계열이에요. 뿌연색 계열. 그러니까 하얀색은 아니고 뭐랄까 약간 돌멩이 색깔 그런 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단전호흡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거, 이건 정신 쪽. 이 사리 숭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 못 듣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오늘 그만할까? 다음 시간에 할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계속 하자 그래야지. 그걸 그만하자 하면 되겠어? 아이고 상도덕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 사리 서열 얘기해 드릴게. 전 세계에서 진짜 넘버원 사리, 부처님 사리 중에서 넘버원 사리, 피프리하와 출토사리예요. 피프리하와 출토사리. 부처님의 근본 8탑 중에서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하는 피프리하와에 가면 탑이 있어. 탑이. 그 탑에서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에. 그래서 그 피프리하와 출토사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인도 델리 박물관에, 델리 국립박물관에. 그래서 그 피프리하와 출토사리가 최고고 두 번째 사리가 미얀마 카바에.
카바이 파고다라고, 이거는 뭐냐면 인도에서 제일 지금 남아있는 탑 중에서 제일 큰 탑이 아쇼카 왕이 모신 탑이 나중에 개축된 게 산치예요. 산치대 탑.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산치대 탑인데, 산치가 나중에 발굴이 되거든요. 요 발굴될 때 나온 사리가 있어. 사리가. 그 사리가 영국으로 갔다가 그 영국에서 발굴했으니까 영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유골은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반환이 돼요. 아니 그렇잖아. 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는 문화재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시 반환을 하고 인도로 반환을 하죠. 영국에서 인도로 반환할 때 미얀마에서 그거 우리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게 카바에. 네, 카바에에 모셔져 있는 그 사리예요. 가장 유력한 사리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리. 족보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유력한 사리. 그리고 제가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황룡사 사리도 반환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글로도 신문에도 글로 썼었고, 불교 신문에도 글로 썼었고, 요거를 단순히 반환받는 게 아니고 종교적 운동을 해서 이걸 반환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계종에서 그냥 암암리에 받았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사실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거는 반환이 되는구나. 요청을 안 해서 얘네가 안 준 거지, 요청을 하면 주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거든요. 조선 전기 무덤이 시신이 미이라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선 전기에 회를 너무 많이 쳐서 회각 때문에 밀봉 상태가 돼요. 물과 회가 석회가 반응을 하면 진짜 석고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걸 회곽이라 그래요. 곡괭이로 쳐도 잘 안 깨집니다. 그 정도로 단단해져요. 시멘트처럼 단단해져가지고, 그래서 안에가 밀폐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건설하다 보면 이게 발견이 되면 깨버리면 그 안에 시체가 어느 정도 피부가 있다가 나중에 까맣게 쫙 이렇게 말라가거든요. 몇 시간 만에 쫙 당겨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면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민속박물관에 제일 먼저 뛰어와서 옷 뺏겨가고, 옷은 다 뺏겨가고, 그 시신이 어느 집안 분이다라고 하면 그 문중에 연락을 해서 다시 매장을 하거든요. 시신은 다시 매장을 해주거든요. 그 옷도 바로 처리해야 돼요. 보존 처리를 안 하면 바로 사가버려요. 미얀마에 유명한 사리가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거든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게 뭐 부처님이 머리카락을 뭐 거기다가 뭐 처음으로 모셨다더라. 이거 제가 밝혔잖아. 딴 사람들 다 이게 굴한지도 모르고, 또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닫고 나자마자 그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한 49일 정도 계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위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고, 상인입니다. 상인.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보고 우리 대상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세요. 이랬더니 머리카락을 뺏어줬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미얀마의 쉐다곤으로 왔다더라. 인도하면 이게 이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고 이쪽이 이제 미얀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더라. 이쪽 되겠네. 이렇게 왔다더라. 그래서 미얀마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오래됐다. 오래된 불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걔네들이 치는 구라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인도는 동쪽을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그 탑이 있었다라고 현장 스님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르입니다. 바르라고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예요. 거기에서 그 탑을 봤다. 이제 현장 스님이 이렇게 실크로드 돌아오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쉐다고는 그냥 이런 구라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황룡사에, 경주 황룡사에 가섭 부처님의 유적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배가 가섭 부처님이에요. 그 유적이 있다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금 불교의 땅이고, 우리는 전불시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 부처님 땅이 신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서천축이 있으면, 서천축이 있으면 동쪽에는 동천축이 있다. 그래서 울산에 동축사가 있는 겁니다. 동축사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인도보다 더 정통이 신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고, 차라리 이게 지금 족보 있는 탑이에요. 족보 있는 사리입니다. 족보 있는 사리. 그리고 미얀마의 쉐다곤과 더불어서 유명한 사리가 어디냐면 저 스리랑카 여기입니다. 여기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의 캔디에 있는 예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주 같은데요. 캔디에 모셔져 있는 저 부처님 치아사리. 근데 그 치아사리 크기가 진짜
내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이만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나중에 이게 종교화되면서 부처님은 우리도 황룡사에 장육존상 모셨듯이 키가 한 5m쯤 돼요. 이런 구라가 유행을 했어요. 그런 구라가 유행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치아가 이만한 거예요. 장육존상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장육존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금산사 미륵전에 가면 그게 그 부처님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구랍니다. 이런 건 다 그냥 지그들이 자기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경주 황룡사에 가섭 부처님이 참선하셨던 자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식의 개구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자꾸 속아. 왜? 포박자에 나오는 말이 있어. 아는 게 적으면 신기한 일이 많고 사람이 잘 경도되기 쉬워. 왜? 주소 들은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들으면 혼란하거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보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불교 국가마다 다 있어요. 한종류식 다 있어. 그리고 이게 기독교 문화에도 다 있어. 그래 베드로 성당은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뼈를 묻고 그 위에다 지었다는 거 아니야. 베드로 뼈를 지가 어떻게 찾아 그 시절에.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찾을 수도 없어. 이슬람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저기 터키 궁전 거기 가면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있다니까. 다 똑같은 구라예요. 베드로의 뼈 구라나 모세 나무 지팡이 구라나. 왜 여기는 그러면 예수 얘기는 안 합니까? 터키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냥 쩌리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 이 정도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모세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 모세 지팡이인데 나무로 돼 있어. 그건 내가 굉장히 놀래. 왜? 모세 지팡이가 그게 진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무는 모세 시절에 그냥 꽂아놨어. 아무도 안 건드려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있어 비슷한 거. 통도사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비단가사, 비단이 250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사라진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돼. 그렇게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 전승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그 모세 지팡이 옆에 뭐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이 이거 진짜 뼈더라. 이 손뼈, 예수에게 세례를 줬던 그 손을 잘라다가 놨대. 근데 누구 뼈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뼈는 맞는 것 같아. 설마 그 뼈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형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구라에 속으면 이거는 진짜 굉장한 쩌리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 이런 유형들을 뭐 수도 없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말고 중국에 하나의 사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그거는 중국 장안 13조 고도 13개 왕조의 수도 그 다음에 뭐 17조 고도 18조 고도 이렇게 나오는 장안 지금 서안입니다. 섬서성 서안 여기에 법문사의 지골사리 요 뼈 그리고 모든 오래된 사리는 뼈로 나옵니다. 구슬로 나오는 거는 그거보다 연대가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영골, 신골 이렇게 신령한 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뼈 숭배랑 관련이 있는 거고 원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족보가 올라가는 사리는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왔다라고 하는 황룡사, 통도사 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불국사에 가면 그 황룡사 사리 반환받은 걸 5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 사리에서 나중에 쪼개지는 사리가 건봉사 지금 치사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족보상으로 봤을 때 제일 레벨이 높은. 그리고 이거는 거의 유력입니다. 거의 유력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리가 사실은 이 사리 숭배가 뼈 숭배랑 관련이 있어요. 이 연원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대가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구약에서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남성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성신보다 신화구조가 떨어지는 겁니다. 연대가. 신화구조가 오래되면 여성신이 맨 처음 나와야 돼. 왜? 그게 모기우풍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신도 지리산이나 경주에 가면 선도산의 성모는, 그러니까 그 산신은 여자거든요. 그게 오래된 형태입니다. 그 산신이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남자 산신 구조가 나오면
연대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틀이 확립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모계유풍에서. 모계유풍이 왜 되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랑 섞여서 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때는 그냥 같이 섞여서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누군지 불분명하고 어머니는 분명한 거지. 왜? 산부인과에서 바뀌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게 모계유풍이 나오게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도적인 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남성이 하나의 여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부계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애들도 약간 모계유풍이 상당히 강해졌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본질이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연대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신격 구조에서 남성신이 최고로 나온다 그러면 너네가 약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기독교 같은 식으로 저렇게 남성신 중심으로 나오면 저게 만들어진 게 아주 오래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단군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맨 마지막에 아사달의 산신이 되거든요. 그건 남성신이에요. 남성산신의 1호가 단군이다. 제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 형태들이 나타나면 그거는 다 훨씬 뒤에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자료들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다 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여. 이거를 이제 못 보면 그냥 일반인. 그리고 요거를 자세히 볼 수 있으면, 그 층들을 자세히 띄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간에게 정신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물질 중심으로 나오는 게 가장 오래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옥이나 원래는 천당도 사람들 생각으로는 지금은 하늘 위의 천당, 땅 속의 지옥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기원 전후에 인간의 사고가 바뀌는 거고, 그 전에는 땅에서 맨 바깥쪽이 지옥, 맨 가운데 노린자가 이게 천당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센터는 천당, 그 다음에 변방은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능력자는 지옥도 갔다가 천당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바리대기 이야기에 보면 바리공주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헤라클레스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연결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뒤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은 뒤에 가면 못 나오겠지. 그런 식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다 떠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물질적인 것 중에서 가장 본질은 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 라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 정신이나 이렇게 약간 비형상적인 거나 훨씬 생각이 뒤로 가야 나와. 눈으로 보이는 거를 먼저 한다고. 음양, 오행 이런 거 되게 오래된 거라니까. 음양은 그늘과 햇빛 요거예요. 오행은 우리가 음양 오행이 섞인 게 일주일이잖아.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일, 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목화토금수 나무, 화, 불, 토, 흙, 금. 금은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쇠붙이, 동. 이게 쇠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철기보다 먼저. 동, 수, 물. 진짜 딱 주변에서 볼만한 것들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뒤에 만들어지면 훨씬 세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있어 보이는 것들. 이해가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썩어가는 걸 보니까 남는 거는 뼈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쪽, 요거 하이바. 엉덩이하고 하이바가 제일 단단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는 보호막인 거고, 이 안에 게 더 중요한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인간의 몸을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머리 안에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이바를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헬멧을 하나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온도에도 민감해. 그래서 보온재를 하나 깔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온재를 밀었는데 여러분은 보온재를 지금 하나 깔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있는 뇌라고 하는 거는 충격에도 민감한 애고, 열이나 그러니까 온도에도 민감한 애야. 추운 거에도 민감한 애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비뼈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죠. 엉덩이 같은 데는 그런 부재가 없습니다. 뼈가 커도. 거기에는 그냥 그런저런이요. 허벅지 뭐 크잖아. 거기에는 그런 식의 보호 구조가 없지. 그래서 거기에는 쓸모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지금 생각.
옛날에는 뼈가 크고 이게 이제 뼈도 사각하거든. 그러면 무슨 뼈가 남냐면 뭐 엉덩이 같은 거, 머리 이렇게 큰 뼈가 맨 마지막에 삭고 나면 남겠지. 제일 오래 가는 거.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엉덩이는 좀 그렇잖아. 자꾸 싸는데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게 전골살입니다. 통도사에 모셔져 있다는 전골살이 요 위쪽, 요 머리살이 뼈. 그리고 요 뼈보다 더 단단한 게 치아예요. 치아. 그래서 치사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그 불치사도 치사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건봉사도 치사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치아가 머리보다 더 단단한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뼈보다 단단한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치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빠져도 핵심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상이 없지. 여러분이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치아를 뺐다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하나씩 날아가요.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그때 옛날 사람 생각하는 거야. 가지고 본질이면 가지고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라고는 생각. 그리고 빼는 경우가 옛날에도 있을 거 아니야. 두드려 맞았거나 안 그러면 연세가 드셔가지고 빠져나갔거나. 그런데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잖아. 그러면 얘는 본질은 아니구나. 단단하지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치사리에 대해서는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에 논점이 나오는 거야. 머리는 거의 이 두개골 쪽은 거의 이게 좀 누가 봐도 좀 중요하지. 그래서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에 이렇게. 그런데 이쪽 계열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게 쳐주는 게 있어.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도 사실은 치사리예요. 중국 송나라에서 모셨다가 넘어오는 치사리. 이 치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화장하면서 나온 구슬 같은 계열을 사리로 인정해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형태. 그러니까 뼈 숭배에서 나왔다. 인간의 본질을 뼈로 받고 가장 단단한 걸로 받고 그 단단한 게 바로 이거다. 그리고 정신 얘기할 때도 철학적으로 오래된 거는 그러니까 물질만 얘기하는 게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물질 분류 안에 하나를 특징으로 넣어요. 그러면 그거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얘기만 하는 게 가장 오래된 우리 인간이 그 정도 사고밖에 못했다니까. 그리고 정신 같은 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물질 범주 속에 또 다른 걸로 넣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전 세계 다 그래. 히랍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래. 이게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요게 정신 쪽이 점점점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타나는 게 구슬살이에요. 단순히 뼈 갖고는 조금 아닌 거 아니요? 조금 유치한 거 아니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살이라는 개념 정리를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뼈만 살이가 아니고 시신 자체도 다 법구도 살이에요. 법구도 살이. 전체를 다 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치아살이하고 머리살이가 중요하고 나중에는 구슬살이로 변모한다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살이는 아주 단단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오나라 송권 뭐 이야기에서도 보면 뭐 망치로 때려도 망치가 패이고 살이는 끄떡이었고 뭐 어쩌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이게 강도가 높은 게 다이아지만 다이아도 망치로 때리면 깨진다니까. 의심 나시면 집에 있으면 쳐봐. 깨져. 박살 납니다. 박살. 그 대신에 강도가 높기 때문에 팍 터져버리지. 이게. 팍 터지거든. 사리도 깨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깨집니다. 그런데 사리는 안 깨진다라고 하는 이게 불변적 속성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사리로 규정을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의 본질이니까 이거는 불변적 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속성이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는 조금 더 뒤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물질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물질적인 사리는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루탄경이나 장암 세기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우주가 멸망할 때
예, 인도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주도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은 맞을 것 같아. 지금 우주도 팽창했다가 나중에 언젠가 축소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성 소멸을 반복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요게 소멸할 때가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성, 주, 괴, 공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소멸할 때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다 불타고 다 뭉개지는데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뭉개질 거잖아. 그렇게 뭉개지는데 사리는 안 뭉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가 계속 사리만 남아 있느냐? 아니, 그게 사리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사리가 그때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보석으로 바뀌는데 그게 만이주예요. 만이구슬. 만이구슬.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옴마니 반매옴. 만이가 저 만이에요. 만이주. 반매는 파드메, 연꽃. 훔은 이거는 뭐 옴하고 훔은 그냥 진원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억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연꽃에 있는 만이주, 연꽃이야. 연꽃에 만이주가 이렇게 빛나라고 하는 게 옴마니 반매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상투어니까 그냥 감탄사로 그냥 여기서는 번역을 해버리고 이게 우주의 시작과 끝을 뭐 하는 뭐 인도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음절이에요 이러는데 뭐 모르겠고 우주의 시작과 끝을 내가 안 들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주의 시작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난다. 그게 기독교의 그 똑같거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언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신뢰 문화권에서 이게 말을 비중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꽃 속의 보주요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꽃에 있는 만이주가 빛나는 모습을 이게 진원으로 만드는 게 옴마니 반매옴. 그리고 이 만이주는 불변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런 식으로 가면 세상이 굉장히 오래되면 나중에는 우주 안에 사리만 꽉 차겠는데 이거는 불교적으로는 올바른 게 아니야. 불교는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불변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이게 불교적으로 제 생각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불변에 대한 추구를 형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었던 집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리에 대한 것들이 약간 생각이 달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게 뼈라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사리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제가 합리적인 동시에 굉장히 주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그걸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합리성과 주술성은요. 고도의 합리성이 주술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현대에서 얘기하는 주술시대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미학, 명품 이게 다 주술이에요. 명품이나 부적이나 다. 그걸 가지고 내가 뽀대가 나고 내가 뭐 있어 보이고 부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나만 보호가 되고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제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을 굶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나이 먹으면 한 끼만 굶어도 손발이 떨리고 근데 좀 덜 먹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사는 1년에 한 번 지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술성이라고 하는 게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주술성이 또 다른 방향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계속해서 말 안 되는 주제들이 나오는 거 사람의 행복에 대한 추구가 강력해지는 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루 세 끼 먹는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행복은 만족이고 그 만족이 사실은 주술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거 주술성이에요. 이게 주관. 객관적인 합리성과 주관적인 주술성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못 살 때는 객관적 합리성이 더 강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봐. 가난한 애예요. 그냥 내가 지금 알바를 해서 한 달에 200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무슨 소비를 하려고 하냐면 효율적인 소비, 가성비라고 하는 거랍니다. 맞죠? 싸고 효과적인 거를 찾아서 사야지.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쭉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특수 소비를 하려고 해. 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성입니다. 이게 더 좋은 제품이냐? 성능만으로만 얘기하면 꼭 그렇지 않아.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면 그걸 추구하지. 이런 걸 보고 미학적 판단, 개인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라고. 그것을 흐르는 건 주술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행복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주술성이 더 크게 발전해 가요. 그게 미국에서 저 말도 안 되는 마블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 주술성에 대한 동경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황제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술성에 대한 추구를 해요. 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사약 같은 거 추구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뭐 이렇잖아. 홀깃한 거예요. 팔랑귀가 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믿습니까? 야, 그러면 다 가졌는데 돈 조금 더 벌 거를 추구하겠어? 만수르가 야, 저거 주식 단타 들어가면 그거 한 200억 더 벌 수 있대요. 그거 벌어서 뭐 하냐? 추접게. 그거 저거 이게 지금 어떤 성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자연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게 은행론인데, 요걸 집에다 놓으면 여러분이 그 만수르한테 약을 파는 거야. 좀 더 젊고 네가 정신력이 더 좋아질 수 있어. 희귀템이야, 희귀템. 1000억. 팔아와. 그런데 혹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도 최고 전성기였었던, 최고 정점을 찍었었던 게 개원연간이거든요. 현종의 개원연간. 현종이 뒤에 가면 이제 양귀비 사건에 터져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초반에는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고, 그 개원연간에 밀교의 3대가 그러니까는 서무의, 금강지, 불공이라고 하는 밀교 주술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왜?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제프 베이조스한테 어떤 이런 명품 유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성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네가 머리카락이 나. 이러면 먹힐 것 같지 않아? 조금 살집이 있어. 내가 재벌이고 돈이 막 내가 수조 원이 있어. 그런데 이게 살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성자의 명품을 네가 방 안에 놓고 있으면, 야, 너 살 빠져. 이러면 이게 안 먹힐 것 같지? 여러분들은 가성비 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주술에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학급 주술은 진짜 무당틱한 거, 못 사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학급 주술이고, 고급 주술이라는 게 있다니까. 선진국에서 먹히는 고급 주술, 그게 명품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변에 대한 추구도, 깨달음에 원래 불변에 대한 추구가 있는데, 그것을 형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게 사리문화 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 사리는 사실 이게 부처님 이게 뼈거든요. 델리박물관에 가면 진짜 뼈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그거를 쪼개가지고 분사리가 가능한 거예요. 구슬 같으면 깰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분사리가 가능한 거야. 뼈니까, 뼈 편이니까 이렇게 쪼개면 돼. 쪼개질 것 같아. 그 사진 보면. 저도 여러 번 가서 참배를 했거든.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 자, 봐봐. 여러분이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아버지의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형상적인 게 좀 있어야지. 그래서 두 가지를 뭘 놓을 수 있냐면, 무덤, 뼈. 무덤의 핵심은 뼈입니다. 명당도 사실은 뼈 논리라고. 살의 논리가 아니고 뼈의 논리라고. 유품이 있지. 이게 다 의미가 있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계속 썼던 거. 아버지 뼈. 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뼈를 당연히 중시하죠. 이거는 당신 몸에 붙이고 다녔던 본질이고, 유품은 내가 가졌다가 놨다가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내가 이 만년필을 예를 들어서 30년을 썼어. 그거하고 내 손가락 뼈하고 이게 비교가 돼? 이건 내가 평생 가지고 다닌 거고, 얘는 30년 가지고 다닌 거야. 그리고 잘 때는 놨을 거 아니야. 얘는 잘 때도 하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같은 레벨이 돼? 이거 없을 때는 이거라도 하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가진 데가, 이건 물질적 가치고, 정신적 가치를 가진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장소. 우리 아버지가 계속 사셨던 그 방, 의미 있지. 하나는 아버지가 평소 생각했었던 관점. 어떻게 일을 해왔던,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 관점.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은 최소한 그것들을 룰을 바꾸지 않는 것이 효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장소와 관점에 대한 계승이라는 측면이 있고 이거는 물질에 대한 계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면 거기에 이렇게 빌붙어서 내가 그 사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참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가 뼈에는 남아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다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 정신적 관점은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에너지가 다 남아있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중에서 제일 센 건 여기예요. 그래서 사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참배하고 하면 그 에너지 중에 일부를 내가 동기화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수용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도 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와이파이도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텔레비 주파수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에너지를 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에서도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왜 나는 기도 가피가 떨어지지 않는가? 네가 받아먹으려고를 안 해서. 산신령한테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 복권을 로또를 당첨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맨 마지막에 한 말, 복권을 사라! 야, 이 썩을 놈아, 복권을 안 사고 계속 기도만. 내가 송신스러워서. 그게 수용성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리를 칭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수용성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을 가까이 대면 쇠붙이면 자성이 올라와. 맞지? 이렇게 몇 번 문대봐. 그럼 자성이 생긴다고. 그런데 내가 쇠붙이가 아니고 내가 플라스틱이야. 억번 문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피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꼬꾸라질까 봐 내가 참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 그 살이 남아있어? 또 살이 떨어뜨린 거 아니야? 누가 먹었어? 나 잡아낸다. 여기 가까봐. 야, 이런 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거 사람들 실시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보여줄 방법이 없다. 이 살이 이렇게 왜 보이나? 여기다 대고. 직접 와서 봐. 안 보이죠? 하얀데. 굴러간다. 또 사고 친다. 사고 쳐. 사고 쳤지? 사고 쳤지? 사고 쳤지? 내가 저 할매 또 사고 칠 줄 알았어. 잡아와. 오늘 이상 마치고 제가 저 할매를 징벌해야 될 또 상황이 카메라 끄고 징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